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뚜렷한 시장입니다. 지수도 종목도 바로 저항이 뚜렷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도주가 부재한 종목별 장세,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테마주 장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핫한 이슈도 짧게 반영되는 데 그치고 있고 시장은 좀 더 새로운 재료들을 갈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바닥을 다져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정감이 부족한 짧은 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그러한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하지만 또 이러한 악재들은 이미 충분히 시장에 녹아들어 있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조금은 더 수월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도래할 수 있을지 시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19일 FOMC 회의 결과 또 2월 말로 예정되고 있는 90일간의 미중 무역 협상 이 사이에 바로 연말 그리고 1월 효과가 시장에 도래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1월장에서는 수월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장의 이슈주는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의 우려를 딛고 한 달여 만에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이 됐었던 바로 급락 이후의 구간이죠. 5월부터 진행이 됐었던 상장 폐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드디어 제거가 됐습니다. 거래 재개 첫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로 42만 원 선까지 주가를 쏘아 올린 이후에 역별로 놓여있는 61선과 121 이평선의 저항과 맞부딪히면서 상승 탄력을 둔화시키면서 40만 원 선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장중 매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패에 대한 리스크는 벗었지만 이제 본업에 집중해야 되는 그리고 집중만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시기이지만 확인 과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크리스마스보다 먼저 온 부활절이라는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44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이러한 체크 포인트들을 제시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영업활동과 수주활동이 좀 미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공장의 가동률 100%에 도달 시기가 조금은 지연될 수 있겠다. 우리는 2024년으로 봤는데 2025년 정도에 3공장 100% 가동률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는 기존의 11조 7천억 원으로 봤는데 7조 5천억 원으로 크게 낮춰 잡겠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의 기업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 포인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이러한 가격에 대한 경쟁이 현재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문제도 여전히 지속 중입니다. 앞으로 향후 법적 공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삼바 사태가 일단락되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탈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따라서 감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쪽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서 218억 원 정도 매출에 처리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식 회계 여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현재 주가는 9% 이상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주들은 R&D 비용의 자산화 문제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패 리스크 같은 여러 가지 우려감들을 마무리 지었지만 이렇게 분식 회계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노이즈들을 지나면서 내년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바이오주들 좀 더 비상하면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업황과 심리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증권가에서는 내년 바이오 기업들이 R&D에 대한 결실을 맺게 되면서 글로벌 진출이 보다 더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면서 바이오주를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증권사도 있는데요. 일정부터 챙겨보시죠. 바로 내년 1월에 예정돼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7일과 10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참석하는 기업들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그리고 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하는지 여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할 것이다 라면서 2014년부터 이 1월 효과가 바이오주에 있었다는 부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은 살짝 주춤하긴 했었지만 그 이전에 상승세가 나타났었고요. 매년 연초에 이러한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역사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바로 가격인데요. 보툴린 톡신, 일명 보톡스가 국내에서는 좀 보다 싸게 팔리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마진이 좀 더 높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글로벌 진출을 하게 되면서 내년 이익 성장과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내년 상반기에 미국, 캐나다, 유럽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또 메디톡스는 내년 상반기, 휴젤은 내년 하반기에 중국의 판매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톡스주들 이에 따라서 보톡스 해외 이 수출 부진 이 하반기에 좀 반영이 됐었는데 최악의 국면을 지나면서 내년 초에 글로벌 진출에 따른 희의 상승 효과 볼 수 있을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비슷한 논리가 또 이 안구건조증 치료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시죠. 다음 포인트는 Q, 바로 양입니다. 신약 가치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임상 3상에 진입하는 신약 파이프라인, 그 수, Q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상 3상에서 최종 승인까지는 평균 성공 확률이 50%가 된다고 하는데요. 신약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임상 3상의 시기라고 합니다. 판매 개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보톡스 기업들 알아봤고요.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온트루잔트의 미국 FDA 허가, 그리고 셀트리온, 트룩시마, 허즈마의 미국 출시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포지오티닙 내년 1분기 치료제 지정과 함께 4분기에 롤론티스의 시판 허가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상업화에 굉장히 가까이 놓여 있는 바이오 신약으로서 이 롤론티스에 대한 가치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로메드는 3분기에 미국 임상 3-1 결과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종근당과 동아 ST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에서 임상 1상, 전임상 각각 개시를 하게 됩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레이저티닙 바로 내년 1분기에 임상 3상을 개시하게 되고요. 또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한올바이오파마, 안구건조증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시장 진출로 피해 인상 효과, 외형 성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지온의 유데나필 임상 3상 결과, 그리고 SK케미칼의 폐렴 구균 백신 글로벌 임상 1상 진입 이벤트도 역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바이오주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제약사로서 실적이 탄탄하고 R&D의 가치, 그리고 신약의 가치가 주목이 되면서 내년 글로벌 진출과 함께 성장성까지 갖춰갈 수 있는 안정성과 성장성이 같이 겸비된 황금 비율의 종목들, 내년 1월 장세에서 바이오주 꽃피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오상혁 아나운서입니다.